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남자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월요일 좀 산뜻하게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은 뜨미지근한 게 그닥 개운하지는 않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 큰 흐름에 있어서 변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다만 이제 글로벌 증시도 좀 보면서 우리 증시가 그닥 나쁘지 않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데, 최근 우리 아시아 증시 보면 일본 니케이라든가 대만 가권 지수 엄청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중국 증시들이 좀 괜찮아요.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 보면은 최근의 고점을 다 뻥뻥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중국 상해 지수 한번 보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드릴게요. 선을 하나 딱 그어 놓으면, 자, 우리 중국 상해 지수 한번 보면 뭐 올라가면 우리도 좀 같이 쫓아가야 되는데,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하락하고 남들 잘 갈 때 혼자서 바닥에서 박박박박 기었어요. 박박 기다가 지금 어때요? 최근에 어찌 보면 그 저항 라인을 빵 뚫어버렸죠. 나름 오늘 그 중국 증시가 뭐 상해라든가 심천 지수가 아주 멋지게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 움직임 괜찮으면 우리 증시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요즘은 좀 각계정투 가고요. 미 증시에 가장 연동되면서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색다른 생각에 대한 변화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면 지금 어찌 보면 진짜 굉장히 긴 박스 흐름 가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항상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주식은 항상 한쪽으로만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종목도 정배열이 있으면 역배열로 가죠. 양지가 있으면 또 음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좀 시장을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뭐 회원님들이나 방송에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바람이 북풍이 불까 서풍이 불까 그것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점쟁이도 아닌데 그게 북풍이 불지 뭐 서풍이 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지금 북풍이 불면 느끼면서 지금 북풍이 부는구나, 아니면 서풍이 불면 서풍이 부는구나,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자금을 그쪽으로 배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하고 배팅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배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TV에서 보고 있는 어떤 뉴스 이런 것들 보면 항상 거의 열의 7, 8은 고점의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은 뭐 오르는 것 같더니 그냥 패대기 치면서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읽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랄까,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면서 취사 선택하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 못한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 거래소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래소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거래소 차트 보면은 10월 말이었습니다. 10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자, 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모든 방송에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엄청나게 또 수익 냈던 시기예요. 그러면 이때 무엇이 수익을 줬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을 비롯한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뭐 시젠, 신풍제약 이런 종목군들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고요. 그 외에 LG전자가 상한가 갈 정도로 또 기술주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부터 해가지고 이들 종목들이 뻥뻥뻥뻥 치고 갔어요. 또한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한 2차 전지중부, LG화학, 삼성, SDI 이들 종목 어떻나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결국 이때 상승의 가장 큰 수혜는 뭐 기관 외국인도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어마무시하게 나름대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기였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1월 11일 날 고점 만들어 놓고 3월 달까지는 어땠어요? 시장이 그냥 질질질질질질 하락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하방은
지켜주면서 질질질질 내려가요. 그럼 내려왔다 올라가도 또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 당시에 제가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작년에 주도했던 종목 관심 갖지 말고 제가 뭘 보라고 그랬죠? 인프라 투자 할래 시멘트, 건설, 기계장비 이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맞죠? 결국 이때 그 모든 즐거움들이 달랑 3개월 만에 모든 기쁨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한숨만 나오는 3개월이 됐죠. 결국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3월 이후부터는 제가 인프라 투자 당분간 손 놓자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 과거 거 다 들어보면 제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또 뭐가 움직였어요? 철강, 조선, 해운, 금융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임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하고 좀 거리가 먼 종목군 쪽에서의 수익이 나다 보니까 솔직히 이날이었어요. 이날은 종가상 역사상 신고가가 나왔어. 종가상 역사상 신고가가 나왔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왜 아무 소리도 없고 방송에서도 왜 아무 소리가 없었을까? 결국 철저하게 배신당했으니까 3255네요 여기가. 종가 기준으로 3255예요. 물론 여기서는 터치만 한 거잖아요. 3266 터치하고 음봉 때려버린 반면에 여기는 아예 고점을 3255로 만들면서 역사적 신고가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철저하게 소외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했을 때 결국 지금 시장의 흐름은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변화를 안 주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현대차면 현대차 여기다가 비중을 계속 넣어버리는 거예요. 신용 늘리면서. 그러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 보고 어머 수급 들어오네 나도 사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은 아이고 우리 개인들이 그냥 서로 피 터지고 있구만. 당분간 내버려둬야겠어. 뭔가 크게 뭐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 나오면 우리 기관 외국인들은 살 거야. 왜? 이 종목 좋은 종목이야. 하지만 지금은 개인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 종목을 올리고 싶지 않아. 이게 기관 외국인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철저하게 이때 나타난 겁니다. 자, 조금 그런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죠. 결국 이렇게 역사상 종가상 역사상 신고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으면서 계좌가 엉망이 됐을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어느 쪽이 가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부터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경협주 얘기도 하고 내가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이야기도 했는데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부연해서 이야기할 텐데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이 뭐였죠? 여행주들, 항공주들, 이들의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유별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들 종목이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결국 순환 차원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여행주들 실적 어때요?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도 올해는 조금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도 어때요? 적자가 2년 연속 엄청나게 나면서 그들의 재무 상태는 엉망이야. 근데 주가는 어때요? 이미 선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 그래 코로나 백신 맞고 좀 뭔가 종식되면 여행 한번 떠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은데 결국 그러한 것들이 종목에서 선반영되는 건데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얘네들 주가가 어떻게 돼요? 많이 올라갔어요.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차트 보면서. 자, 한번 차트 볼게요. 그 하나투어 차트 보면은 어때요? 고점 치고 갔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다른 종목도 한번 추가해서 같이 밑에다 놓고 볼게요. 그 다음에 모드투어 밑에 나오죠. 그 다음에 노랑
노랑풍선, 예, 노랑풍선. 자, 이렇게 요들 차트만 몇 개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보자고요. 최근 이 시장 흐름에 있어서 보면은 얘가 하나 투어, 얘가 모두 투어, 얘가 노랑풍선. 어때요? 주가 흐름들이 치고 조정 주고 다시 가죠. 얘는 그냥 그대로 가고, 얘도 치고 조정 주고 올라가고. 이렇듯 얘네들이 왜 시장에서 이렇게 강할까라고 했을 때 코로나 종식에 대해서 어찌 보면 얘네들이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백신 많이 맞고 모든 게 다 됐어, 이제 여행 갈 거야 라고 하면 얘네들 주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니,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실적이 나올 텐데 얘는 실적 안 나오는데 이미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올라간 게 앞으로 실적 나올 걸 선반영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뉴스들을 보고 어머, 이 뉴스가 이제 앞으로 가겠네가 아니라 아, 이제 고점이네 라고 역발상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하나만 제가 더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에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이제 졸졸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연준은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가 뭐죠? 내년, 빨라야 내년이고 후년에 나 금리 인상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그 시점부터는 주가는 내가 봤을 때 오히려 많이 하락해 있고 금리를 진짜로 올리면 그때는 주가 바닥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후, 2년 후 금리 인상을 그때 할 거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1년, 2년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 중간중간마다 아마 금리 인상하기 전에 테이퍼링부터 할 거예요. 그럼 테이퍼링 하는 게 거의 뭐 금리 인상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거든요. 시장에선. 그런 것들이 퉁퉁 나오면 시장이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이 약세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고 하반기쯤인데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를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안 다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거짓된 내용들이 많아요. 왜? 돈 놓고 돈 못 끼기 때문에 남 돈 잘 버는 걸 원치 않거든요.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것.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유념하시면서 시장 흐름을 읽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 어찌 보면 오늘 이야기의 본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 2주 전이죠. 2주 전부터는 경협주에 대해서 우리 관심 좀 갖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지난주부터는 이재용 사면, 지금은 이제 가석방으로 바뀌었죠. 가석방, 이거에 우리가 포커싱 해가지고 좀 가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경협주 차트 흐름 보면서 왜 2주 전부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건지 한번 대표 종목들을 한번 좀 볼게요.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보면 제가 먼저 관광하면 아난티죠. 그 다음 철도하면 대아티아이. 그 다음에 개성공단하면 뭐 신원,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일단 신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원. 자, 이들 차트를 한번 보면 얘네들도 차태규가 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아난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 어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는 모든 게 이제 정배열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난티는 데아티아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신원이는 여기서부터. 이렇듯 얘네들이 2주 전부터 제가 경협주 차트 흐름이 괜찮아요. 이들이 한번 움직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벌써 이야기했더니 어때요? 다 치고 갑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추세가 끝났느냐라고 했을 때 띡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제가 포커싱 해야 될 섹터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경협하고 반도체를 보라 그랬어요. 먼저 경협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 5월 21일 날 뭐가 있죠?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럼 여기 한미 정상끼리 이야기하면서 밥만 먹고 오지는 않겠죠. 뭔가 밑에서 조율을 했을 텐데 그 조율의 가장 큰 핵심이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백신, 세 번째는 경협 문제예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백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 결국 우리는 반도체 주고 백신하고 경협을 받아올 거예요. 경협 측면에서도 받아온다라기보다는 그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더 완화시키면서 북한한테 당근을 줄 수 있는 뭔가를 걷어오고 바꾸자 하는 거죠. 왜? 지금 정부가 1년 남은 이 현 시점에서 그래도 트럼프하고 뭔가를 모색해가지고 만들어놨던 거 한 번은 해놓고 떠나고 싶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도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관광이 될지 개성공단이 될지 철도가 될지 몰라요. 근데 차트 흐름 보면 지금은 철도가 제일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위에 것 보면은 아난티 같은 경우 오늘 어때요? 신곡 어찌 보면 최근 고점 만들어 놓고 음봉 때렸죠. 이런 건 괜찮아요. 항상 고점 만들면서 음봉 때리는 건 가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깨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양봉 오늘도 결국 딱 지켜주면서 양봉 만들었죠. 제일 강해. 그다음에 이제 신원 같은 경우는 십자형 캔들 만들면서 얘도 나름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결국 5월 21일이 금요일인데 그 이전에 얘가 빵 치고 가게 되면 전량 차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정상회담 해가지고 딱 했는데 별 뉴스 없어. 그럼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좋은 뉴스가 있어. 그럼 그 다음날 갭 떠가지고 막 불장난 해놓고 끝나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이거 이제 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뉴스가 나오겠죠? 그게 며칠 동안 없어. 그러면 또 질질질질 거래 없이 행보하다가 또 뭔가 추진한대. 그러면 또 급등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쪽 섹터는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존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면은 안타깝지.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사야 되는데, 그죠? 미리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만 보려고 그래. 5G 2차 전지. 그네들 좋은 건 아는데 지금 안 가겠다라는데 왜 자꾸 거기에다가 목숨 걸어요? 안 갈 땐 냅두고 지가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게 냅둬요. 그러면은 걔가 갈 때가 있어. 한번 거래가 싫어야 돼. 걔는 거래도 없잖아. 거래가 빵 싫어졌을 때 그때 관심 갖고 추매를 하든 신규 매수를 그때 해야 돼. 지금은 그들 안 가겠대. 그럼 관심 갖지 말아요. 이런 쪽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반도체 하면은 오늘 의외로 별로 재미없는데요. 자, 재미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 먼저 삼성전자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한양 ENG, 그 다음에 잠깐만 요 캔들을 좀 바꿔놔야겠어요. 요거부터 바꾸고, 자, 먼저 삼성전자 찍고, 그 다음에 요걸 누른 다음에 한양 ENG 치고, 그 다음에 한양 ENG 치고, 그 다음에 PSK.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는 위에 게 삼성전자고, 그 밑에 게 한양 ENG, 그 다음 게 PSK예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오늘 시장이 아침에 강하게 갈 때 삼성전자도 갭 떠놓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왜 안 갔을까라고 했을 때 나도 내심 주말에는 이재용 관련돼서 가석방 뉴스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왔어. 그러면 과연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전에 반도체 2차 서밋이 있어요. 그 이전에 1차 서밋에서는 대만 TSMC 같은 경우는 내가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할게요 라고 발표를 했어. 근데 우리 삼성은 1차 서밋 때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자, 요번에 2차 서밋 바로 한미정상 전날 하는데 여기서 이재용이 안 가고 그냥 삼성에서 그냥 이렇게 투자할게요 라고 하고 그것이
과연 문 대통령이 바이든하고 협상하는데 우리 반도체 이렇게 투자하니까 우리 백신하고 그 경협 좀 물고 터줘요라고 했을 때 그게 더 멋있을까요? 아니면 이재용이 직접 가가지고 뭔가 트라이하고 거기서 결과를 도출시키는 게 더 나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 후자 쪽이 좀 맞다라고 보고요. 아직은 시간은 있잖아요. 시간은 있기 때문에 결국 내일 모레가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그거 해가지고 빠르게 옷 입고 미국 가면은 아마 그 2차 서밋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지난주 목요일 날은 국내에서 이제 삼성이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몇몇 종목 움직였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 가서 하는 건 뭐예요? 미국에 투자하는 거거든. 그럼 미국에서 어떻게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지금 투자하는 데가 어디요? 오스틴이야. 그럼 오스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변 땅까지 계속 확보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발표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한양 ENG하고 PSK라는 거지. 왜? 얘네들은 오스틴에 법인이 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요번 발표했을 때 가장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지. 특히 내가 보고 있는 애는 이 한양 ENG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또 계속 양봉이야. 오늘도 살짝 흔들리는 것 같더니 어때요? 종가에 또 양봉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일 강한 상승 보여줬어요. PSK 이런 애들은 봐요. 좀 그림이 안 예쁘잖아. 근데 얘는 예쁘게 가고 있다. 이런 애들이 강한 거거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땐 이러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좀 제법 뭐 삼성전자 3, 4%만 가도 크게 가잖아요. 인심 쓴 거예요. 한 3, 4% 가게 되면 지수는 어떻게 돼요? 기본 2% 이상 올라가는 거거든. 그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빌미가 되면서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동안에 아주 철저하게 짓눌러져 있던 아이고 내가 이때만 해도 삼성전자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쳐다보래. 왜? 시장이 변할 거니까. 결국 아무 때나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바람을 느끼라 그러잖아. 어머나 반도체 바람이 부네. 그럼 거기다가 사는 거예요. 경협주 바람이 불잖아. 그럼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사는 게 아니야. 몰빵하려나? 몰빵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나의 자금의 포트를 이쪽에다 담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애들 물린 거를 얘가 일정 부분 커버해 주지. 얘 차익 난 거 가지고 물린 거 움직일 때 또 거기서 매매해 가지고 수익 내면 되는 거거든. 이렇듯 채택규가 이야기하는 그 포트폴리오 구성, 이게 주식에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그냥 한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아직 그 내일 모레 그 부처님 오신 날 그곳을 기회가 가지고 이재용 가색방 이러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5월 20날 결국 반도체 2차 서밋에서 투자 발표를 멋지게 하고 또 정상회담에서 주말에 북한 문제, 백신 문제 이런 것들이 잘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 붙는 거지 이쪽이. 지금 시장은 자투자 거래 대금이 많아요? 안 많아. 안 많기 때문에 한쪽이 가게 되면 한쪽은 자연스럽게 소외받게 돼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건 결국 이쪽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네들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조선, 해운 이쪽 조심해야 돼요. 왜? 일정 부분 그쪽 수급이 이쪽으로 와야 되니. 왜? 거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오른 걸 편안하게 차익하고 얘네들도 느꼈거든. 그럼 이쪽으로 또 수급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하고 조선, 해운 이쪽하고 같이 놓고 보세요.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왜? 지금 시장은 모두가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게 좀 보시고 못다한 얘기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잠시 후 6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남은 2주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실 텐데 결국 변화입니다. 그 변화에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방향을 잡아줘야 여러분들이 따라올 테니까 잠시 후 6시에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